그래서 황삭을 터보 윤곽 황삭으로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형 좌표계는 저희가 이미 지정을 해줬으니까 하나만 지정을 해줬으니까 1-1 맥 1-1만 있겠죠. 그리고 가공면은 타겟 전체를 해줄 거니까 이렇게 타겟. 근데 만약에 타겟이 아닌 어떤 일정 서피스 영역이나 이런 부분만 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신규를 누르면 부분적인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피스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솔리드, 혹시라도 지금처럼 이제 단일 품목일 경우에는 하나의 솔리드만 가공을 할 거라서 그냥 타겟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지만 여러 개의 공작물을 여러 바이스를 연결해서 이제 가공을 하시는 경우에 그거를 프로그램을 한 번에 내야 되겠다 할 때 이제 따로따로 지정해 줘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도형을 어떤 도형을 가공을 할 건지 도형으로 모델로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인 이제 옵셋 가공량, 즉 이제 가공 여유를 얼마만큼 남기고 가공을 할 것인가를 정해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0.3 혹은 0.5, 이거는 공구 크기에 따라서 또 소재 크기에 따라서 소재 재질에 따라서 각각 황삭 여유량은 그때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이제 예제 파일로 하는 건 0.3mm를 남기고 가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구를 지정을 해줘야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공구는 여기 선택, 요 편집창 안에서 공구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 툴킷에서 미리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선택에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선택에 들어가서는 이제 신규 공구를 매번 새로 생성하는 거겠죠. 근데 다만 이렇게 매번 새로 생성하지 않고 미리 만들어 놓은 공구들을 템플릿 파일로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공구에 내가 자주 쓰는 공구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공구 리스트를 토대로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어셈블리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이제 공구의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잠깐 불러볼까요? 자, 여기 보면 20파이, 10파이, 16파이 이렇게 공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공구들을 가져와서 해당 공구 리스트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런 리스트가 없다고 하시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대로 엔드밀이든 블로우즈 밀 공구든 볼 공구든 그때그때마다 생성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공구들을 쭉 생성해서 이 공구를 파일 리스트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전체 공구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파일로 내보내기, 그러면 이렇게 같은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생성이 되죠. 그럼 여기 이름을 구분하시기 좋은, 내가 기억하기 좋은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구를 신규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즈 공구를 만들어주고요. 코너알 공구를 만들어주고, 직경은 20파이에, 코너알은 2R, 숄더 직경, 악어 직경은 20mm, 스트레이트 공구입니다. 날장은 30mm, 숄더 길이는 40mm, 전체 길이는 80mm로 해주겠습니다. 숄더 웨치 길이는 45mm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더는 지금 좌측에 공구 바로 밑에 구성 요소 축 및 홀더를 클릭을 하시고 홀더를 더블 클릭하시면 방금 전에는 이제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최초에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홀더, 이렇게 홀더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댑터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게 공구를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우측 상단에 공구 그림 표시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공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하는 내용들은 2.5D에서도 설명을 다 했던 거라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T40 어댑터는 BT40으로 BT40 더블 클릭 이렇게 눌러주고 공구 선택했으니까 선택하고 나가겠습니다. 높이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바운더리 구속할 건데 바운더리는 타겟 도형의 자동 생성 박스로. 자, 이거 바운더리가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보고 싶으면 지금 여기 바운더리에서 보기를 눌러 보시면 자, 이렇게 저희가 타겟으로 지정한 모델의 최외곽을 따라서 자동으로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와 바운더리의 관계 더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저희가 바운더리가 요 가장 외곽 최외곽 형상을 따라서 바운더리가 탄젠트하게 형성이 됐었죠. 그러면 공구가 그 바운더리 라인에 공구의 중심으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공구가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중심으로. 사실 공구의 중심으로 가공을 하면서 나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형상 같은 경우도 중심으로 가공을 했을 때에 가공이 끝이 좀 버가 좀 심하게 남는다든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옵셋 값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기본 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요거 옵셋 값은 설정하지 않고 우선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 절입량 Z 절입량이겠죠. Z 값으로 한 번에 얼마만큼의 깊이씩 내려갈 것이냐 0.5씩 가공하겠습니다. 공구는 몇 프로 요건 이제 스텝 오버 값이겠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이동량으로 갈 거냐 공구의 90%씩은 사실 맞진 않습니다. 요거는 퍼센트로 하실 때는 대략적으로 보통 이제 공구의 70% 정도. 그러면 여기 이제 최소 피치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11.2mm씩 이동하면서 가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20파이니까 최소 8mm씩은 겹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런 기본으로 그냥 디폴트 값으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가공 공차도 어차피 지금은 황삭이라서 100분의 5 정도만 주셔도 뭐 100분의 6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링크에서도 뭐 램프를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솔리드캠의 장점은 좌측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갈 건지 헬리컬로 내려갈 건지 지그재그로 내려갈 건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캠에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서 어떤 뭐 포켓 형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헬리컬을 형성하면서 들어갈 거고요. 직선 구간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직선 구간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녹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좌측 하단에 저장 및 계산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럼 황사 가공 툴이 생성이 됐는데 지금 잠깐 보기에도 가공 툴패스가 소재에 너무 딱 떨어져 있죠. 너무 딱 맞게 떨어져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버가 생길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운더리 부속에 옵셋 값을 대략 5mm 정도만
옵셋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이렇게 5mm 연장된 값만큼 가공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황삭이 됐으면 저장 및 나가기, 우측 하단에 저장 및 나가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황삭 가공이 됐죠? 소재 업데이트를 해서 실제 가공이 됐다면 이런 형상이 됐겠죠. 사실 가공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가공하고자 하는 이 형상에 가장 작은 알이, 코너알이 몇 알까지 가공을 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공구를 미리 선정하고 잔삭을 어디까지 가공을 해야 되는지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요런 코너, 뭐 이런 코너 알들이 되겠죠. 그리고 수직한 코너가 가장 이제 부하를 많이 받을 테니까, 원형 서피스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그 알값이 제대로 안 나오면, 그럴 때는 좌측 상단의 평가에 곡률을 눌러보면, 자, 이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곡률 반경이 3.2728 이렇게 되네요. 코너알이 6알이 조금 넘는 거네요. 자,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